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인수분해. 그러면은 우리 인수분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 인수분해가 뭘까요? 우리 그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배우니까 한번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이 인수분해가 뭔지 일단 먼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이 인수분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플러스 만약에 1이라는 식이 있으면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뭐예요? 이 x 플러스 1이라는 요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인수예요. 그래서 이런 다항식을 이렇게 인수꼴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인수분해다. 그래서 이 다항식을 인수로 분해를 시키는 거다. 됐죠? 다시 한번 다항식을 뭐로 고친다? 인수로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는 바로 x 플러스의 이런 것들이 인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수로 바꾸는 게 바로 인수분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인수분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란 하나의 다항식이 있어요. 이렇게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x-2, x-3 이게 바로 인수거든요. 인수 곱 인수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인수분해다. 그러면 인수를 곱해서 나열한 건 바로 뭐다? 우리가 전개라고 한다.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바로 뭐다? 우리가 식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항식이라고 한다. 왜? 얘가 단항식, 얘가 단항식, 얘도 단항식인데 단항식을 덧셈, 뺄셈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죠. 이런 것을 다항식이라 하고 이 다항식을 x-2, x-3 곱셈으로 나타내는 거 바로 뭐다? 인수분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앞에 다항식 사치녀사한테 우리가 외웠던 거 있잖아요. 외웠던 거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그러면 m 곱하기 가로치고 a-b 플러스 c가 바로 뭐다? 얘네들을 인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다항식들을 인수의 곱셈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인수분해다. 얘도 똑같이 다항식을 인수의 곱셈으로. 얘는 왜냐면 a 플러스 b잖아요. 그거를 간단히 나타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을 표현한 거다. 얘도 똑같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을 a 마이너스 b라는 인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인수분해다. 얘는 중학교 때 배웠듯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어떻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인수분해다. 그래서 다항식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리로 가는 게 외웠었죠.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건 바로 뭐다? 인수분해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반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외웠었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제 뒤로 문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수분해를 배웠는데 이 인수분해를 배워가지고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안 나오겠죠. 수능에. 왜? 인수분해만 알면 곧바로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거를 풀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자가 좀 많은 걸 헷갈려 하니까 4번 풀어볼게요. 4번. 나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4번 볼게요. 이거 보시면 에이, 4번을 보면
4번에 A, B, 마이너스 C, D 플러스 AC 마이너스 BD가 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A, B랑 C, D랑 같은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 A, B랑 A, C랑 같은 거 있어요? A 같은 거 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A, B 플러스 A, C 마이너스 C, D 마이너스 B, D 되겠죠. 그럼 A를 같으니까 빼면 B 플러스 C가 되겠죠. 얘는 같은 게 마이너스 D니까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B 플러스 C가 같으니까 B 플러스 C 빼고 A 마이너스 D. 인수와 인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1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솔직히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8의 x의 세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12 x의 제곱 y의 세제곱. 이건 모두 다 x, y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다 4의 배수가 다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는 너무 공통인수를 금방 찾잖아요. 4, x의 제곱, y의 제곱, 2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y의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이것도 인수, 이것도 인수니까 금방 찾아냈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수능이 안 나오겠죠. 2번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는 김에 한번 풀어볼게요. 2번도 볼게요. 2번에 A-B 가로치고 X. 이 마이너스라고 빼보면 A-B의 Y가 돼요. 그럼 A-B 똑같죠? 그러면은 A-B 빼고 X-Y. 그럼 너무 쉽잖아요. 이런 건 솔직히 안 나오겠죠.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죠.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문제도. 3번 문제.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 여기 보면 이거 공통인 거 있죠? 빼볼게요. x의 제곱 2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x죠. 그럼 이거 이렇게 하나 묶으면 결국엔 2 마이너스 x x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것도 금방 풀리죠. 근데 아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바꿔서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런 4번 같은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뒤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각식을 인수분해하여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거. 이거 바로 뭐예요? x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공식만 이용됐었잖아요. 공식. x 플러스 3 제곱. 이런 문제. 이것도 3x 마이너스 2y 제곱. 이거는 2분의 1 x 플러스 2를 제곱하면 되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했었던 거.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토대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넘어와서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게 수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능에 나올 법한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요런 거 있겠죠. 5번 같은 문제. 5번 한번 같이 볼게요. 27의 a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72의 a b의 x의 제곱 더하기 48의 b의 제곱 x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크다. 그럼 숫자를 좀 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얘를 모두 다 3의 배수잖아요. 3으로 한번 빼볼게요. 3. 9, a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3, 2, 6, 3, 40, 24, a, b의 x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3, 3, 1, 6, 6, 6, 16, b의 제곱, x의 제곱이 되겠죠. 또 봤더니 이 x의 제곱이라는 녀석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3, x의 제곱 빼고 3a의 제곱 더하기 24의 ab 더하기 4b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아, 미안해요. x제곱 뺀다는 게 다 빼먹었어요. 이게 9. 그 다음 여기 16. 그러면 얘를 3a의 제곱 더하기 24ab 더하기 4b의 제곱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3a 한 번, 4b 한 번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24가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3의 x의 제곱, 3a 더하기 4b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5번 같은 문제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인수를 골라서 얘를 이 제곱꼴로 고칠 수 있냐는 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곱꼴로 고칠 수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풀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는 충분히 나올 법하죠.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는 한번 이런 문제 유형을 풀어보고 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또 이제 이번에는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도 이런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만해요. 육 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 이 문제 볼게요. 보면은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BC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인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랑 얘를 한번 봤을 때 A를 빼면은 왠지 B-C가 될 것 같다. 얘도 왠지 B랑 C의 제곱이 되어 있는 그 수를 나열한 게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빼면은 A, B, 마이너스 C. 얘는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곧바로 나오죠. 뭐로 나와요? B,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그러면 여기는 A의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요거 뺄 수 있죠. 그러면 빼면 B 마이너스 C A의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표현을 하면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또 인수랑 인수의 곱으로 바뀌었다. 결국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5번 같은 문제나 6번 같은 문제는 충분히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공통인수를 찾아내면은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5번이나 6번 같은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이거 볼게요. 이거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1번 같은 문제는
이거는 중학생 애들도 풀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치안에서 풀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 한번 해볼까요? 2번? 일단 2번 한번 해볼게요. 1번이 왜 중학생도 풀 수 있냐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A 제곱의 제곱, B의 제곱의 제곱이죠. 그럼 결국에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또 다시 표현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문제 A, B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A,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우리 보통 A를 보통 앞에다 많이 두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더하기 A, B의 세제곱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A, B로 뽑으면 A 그 다음에 A 세제곱이었죠? A 세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얘는 또 표현하면 마이너스 A, B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표현된다. 됐죠? 그러면은 왜 4번 문제 같은 게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4번. 4번 볼게요. 4번에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b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얘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를 맨 처음에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한번 빼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빼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고 보니까 여기 이게 우리가 곱셈고수 외웠던 거랑 너무 흡사하다. 그럼 얘는 AA 마이너스 B 하면은 마이너스 B 2AB니까 똑같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빼봤어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공통인수를 찾는 것도 힘들지만 이거를 이대로 냅두면 아마 뭐 오지선 다면 이게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치환을 해봐야 돼요. 그럼 A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 플러스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A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표현되겠죠. 그럼 얘를 표현하면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고칠 수 있느냐도 문제였던 거였어요. 이거 같은 문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솔직히 여기 있는 문제는 이거는 중학교 애들 풀라고 하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어렵다 생각 느껴지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x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15y의 제곱이더라. 그럼 일단은 x를 고쳐야 되겠죠. y를 고쳐야겠죠. 플러스 2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5,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일까요? 이쪽에 플러스일까요? 당연히 이쪽 플러스가 돼야지 5에서 3을 빼면 2가 나오니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겠죠. 결국에는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5y가 되더라. 이거는 인수분해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솔직히 이런 문제는 중학교 애들도 풀라고 하면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가장 어렵다 느껴지는 게 3번 아니면 4번일 것 같은데 아까는 4번을 풀었으니까 이번에 3번을 풀어볼게요. 2의 x의 제곱 플러스 7의 x의 y 플러스 3의 y의 제곱이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7이 되려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3이 돼야 되겠죠. 2, 3은 6, 그 다음에 1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 그럼 답은 2x 플러스 y, x 플러스 3y가 되더라. 되겠죠? 이거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충분히 여기서도 이 정도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지 수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복잡해 보이는 거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왜냐면 이런 문제는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묶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번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어볼게요.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x 제곱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y의 제곱의 제곱이고 z의 제곱의 제곱 더하기 2의 xy의 제곱 더하기 2는 했으니까 이거는 yz의 제곱 더하기 xz의 제곱이죠. 요거 많이 본 것 같다. 요거를 a로 하고 요거를 b로 하고 요거를 c로 하면 이 꼴 아니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이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a 대신에 x제곱 넣어보면 또 여기에 y제곱 넣어보고 여기에 xx 넣어보면 2xy 그 다음에 2yz 그 다음에 2xz 이꼴로 나타내죠. 그래서 4번 문제는 공식을 좀 외우고 인수분해를 좀 할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좀 복잡해 보여서 이거를 답을 도출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한번 풀어봤어요. 그럼 이제 3번 볼게요. 3번에 보면 3번에 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8y의 세제곱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더하기 6의 x의 제곱 y 더하기 12x y의 제곱으로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의 세제곱 더하기 2의 y의 세제곱을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죠. 얘는 6의 x, y, x 플러스 2y로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이 있었죠. x 플러스 2y를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x, y 플러스 2 y인데 여기는 제곱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이따 다시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6의 x, y, x 플러스 2y로 표현되겠죠. 그러면은 이 공식이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앞으로 올라갈게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일 경우에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a, b 곱하고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 똑같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b,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고졌었죠. 그럼 여기랑 같은 게 뭐가 있어요? x 플러스 2y가 덩어리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의 제곱에 더하기 6xy더라. 그럼 얘를 표현하면 x 더하기 2y x의 제곱 요거 더하기 요하기 하면 더하기 4xy 더하기 2y의 제곱이 돼요. 요거 x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x 더하기 2y의 제곱이더라.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2y의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만 외워도 풀릴 수 있는데 공식을 누가 이렇게 표현된 걸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이 간단한 인수로 고치는 거를 할 수 있어야죠.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으로 하면은 1분도 안 걸리고 공식으로 이 다항식을 유추하지 못해도 충분히 인수분해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나올 법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일단 인수분해란 이런 다항식을 이러한 인수꼴로 분해시키는 게 바로 인수분해다. 그래서 인수분해란 이런 다항식들을 이러한 인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게 인수분해고, 인수를 곱해서 나열하는 걸 우리가 전개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을 사칙연산으로 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를 외웠지만, 그러면은 다항식 사칙연산 반대로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다. 그래서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반드시 외웠을 경우에 이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 인수분해도 곧바로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기본 문제 6-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가 안 될 법하지만, 우리가 4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를 바꿨을 때 여기서는 A랑 A가 똑같고 여기서는 D가 똑같아서 서로 AC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를 유추하는 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6-2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번이랑 6번 같은 문제. 뭐가 6번 문제? 공통인수를 골라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같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6-3번에서는 4번 같은 문제.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를 뽑아서 인수를 찾는 걸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4번에서는 이런 문제는 솔직히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4번 문제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에 6-5번에서도 이런 문제도 솔직히 공식만 배우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오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6-6번 같은 문제는 3번 같은 문제가 나올 법한데 이걸 가지고 인수를 찾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그래서 다항식의 사칙연산은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외웠더라도 인수를 찾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무래도 수능에 출제가 되겠죠. 왜냐면 수능은 외우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런 외우는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느냐도 이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다항식 사칙연산에 비해서 좀 어려운 감이 있다. 왜? 다항식 사칙연산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고 공통 인수를 찾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뽑아준 문제의 유형을 토대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수능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뭐였다? 다항식을 인수의 곱셈으로 분해시킨 게 인수분해였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의 종류를 수능에 출제될 만한 문제 같은 경우는 6-1번에 4번 같은 문제, 그 다음에 6-2에서 5번이랑 6번 같은 문제, 6-3번에서는 4번 같은 문제, 그 다음에 6-6번에서는 3번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열심히 들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도 제가 되도록 간략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수능에 출제될 만한 것 위주로 풀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